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요즘 한참 결혼 시즌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한 지가 꽤 지났는데도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신체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이나 자궁 냉증 등으로 인해 기능상 문제가 있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은 신체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 이유로 인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특히 여성은 어떤 이유로 해서든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불안 장애가 있는 여성들 중에는 수개월 이상씩 무월경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 지속되면은 정신신경계는 물론이고 생식 기능의 비정상성이 높아져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크게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부부라면 불안 요소는 없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식이나 성욕과 관련해서 한방정신의학에서는 남성은 씨 뿌리는 본능, 여성은 아이 낳는 본능이라고 구분합니다. 남성은 새로운 것을 보면 성욕이 동하고 불안이나 분노 등 부정적 정서가 오히려 성적 충동을 더욱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때문에 남성은 성충동을 더 느끼기도 합니다. 반면 여성은 편안함이 우선되어야 오히려 성욕이 자극됩니다. 이런 본능적 경향의 차이는 아마도 원시 시대부터 인간 무의식에 축적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남자는 언제고 사냥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런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서라도 급하게 자신의 씨를 어딘가에 남기고 가고 싶은 본능이 생겼겠죠. 하지만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매우 위험한 과정을 감수해야 하고 더욱이 아이를 낳아서 계속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가급적이면은 불안한 환경에서는 아이를 갖는 것을 피하려는 본능이 형성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섹스를 하고 싶어서 키스를 하고 여성은 키스를 하고 싶어서 섹스를 참아준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남성은 본능적으로 생소하면 더 흥분하고 자극을 받지만 여성은 익숙하고 편안해야 자극을 받게 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성은 오늘 논에 씨를 뿌려봤으면 내일은 밭이 궁금해지는 게 본능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사회적으로 조절해 나가기 위해 윤리나 결혼제도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하지만 여성은 서로 배려하고 자신이 아이를 놓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을 할 때 남자를 고른다는 느낌보다는 무의식적으로는 내 아이의 아빠를 고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외모를 꼽는 반면 여성은 남성을 볼 때 경제력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기준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죠. 남성은 색다른 것에 끌리다 보니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고 여성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결혼이니 아이 양육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더욱 중요시하는 본능인 거죠.
이처럼 여성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아이를 양육할 편안한 심리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여건이 불안하다 여겨지면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A씨는 30이 넘어서 비교적 늦게 결혼을 해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면서도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뒤로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임신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약도 먹지 않지만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불안한 것일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지만 친정과는 너무 다른 시댁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말 그대로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시댁은 마치 군대식 분위기였던 거죠. 시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지만 며느리인 A씨에게는 매우 강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느껴집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시댁으로 문안 전화를 해야 하고 만약 빠뜨리면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혼을 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불쑥 A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못마땅한 것은 훈계하고 나무랍니다. A씨는 지금껏 친정 부모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한 대우에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해진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 취향이 좀 까다로워 어느 장단에 자신에게 불호령이 내려질지 몰라서 함께 있을 때는 조마조마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요구가 부당하다고 당차게 거절하거나 따지고 들 만한 성격도 못 되고 시어머니 기세에 이미 눌린 상황이라 속으로만 불안에 떨며 지내온 거죠. 친정에 돌아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울어보기도 했지만 남편이나 시댁에 무슨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건 또 아니니 친정 부모님들도 애만 태우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A씨는 혼자 있다가 낮에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시어머니 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덜컥 불안해지고 심하면 공황장애 증상까지 동반된 거죠. 친한 친구를 만나 편하게 수다를 떨다가도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공황장애가 시작된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학식도 높고 경제력도 좋은 시댁에 시집을 잘 갔다며 부러워했지만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불안감만 높아졌던 겁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은 A씨의 무의식에서는 언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통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지 못하니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예를 볼까요? B씨 역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이나 남편과의 큰 갈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남편의 성격에 대해 너무 아기 같아서 싫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도 시시콜콜 아내인 B씨에게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싶어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B씨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나 B씨 역시 친정 부모에게서 곱게 자란 유형인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맞춰주고 받아주려니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B씨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결혼 이후에도 남편이 잘만 뒷바라지를 해주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외조를 해줄 어른스러움보다는 B씨가 오히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늘 챙겨주고 다독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결국 B씨는 남편이 과연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릇인가? 이 남자 평생 믿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곤 했다고 합니다.
B씨의 성장 과정은 친정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신을 뒷바라지해 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자신이 남편에게 헌신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나라는 기로에 서서 불안한 생각이 강해졌던 겁니다. 아이가 생기는 게 어떤 느낌인가를 물었더니 B씨는 뜻밖에도 모든 게 끝나는 느낌,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남편에 대한 확신이나 안정감을 갖지 못했기에 나타난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 상황에서 여성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무의식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의식이 어떻게 난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정신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씨의 예를 보겠습니다. K씨는 시댁도 남편과의 관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다고 합니다. 상담 결과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가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웠고 친정엄마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힘겨운 표정으로 자식들을 겨우겨우 키워나가는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육성예비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늘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원 없이 한번 펑펑 써보겠다는 생각도 가졌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도시락도 직접 싸야 했고 부모는 자신에게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 적이 없이 그냥 삶에 지친 무표정한 표정으로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K씨는 이제 중산층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K씨는 결혼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년을 폭식증과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약을 먹는 동안에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K씨의 무의식은 몰랐을까요? K씨는 물론 폭식증과 우울증만 없다면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K씨에게 우울증 약을 끊는다는 것은 곧 임신이라는 상황이 다가옴을 뜻하고 임신은 출산과 육아로 이어집니다. 즉 자신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불행했던 장면으로 돌입하는 것이라 무의식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무의식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자신은 그저 우울해서 우울증 약을 달고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지금껏 약만 먹으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연은 조금씩 다르지만 신체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신심리적 측면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면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상황이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달갑지 않아서 피해버리고 싶다는 여성의 불안 무의식과 연관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없이 무의식에 끌려다니며 고통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